안녕하세요. 저는 심정보 안수 집사라고 하고요.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혹시 작년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있었던 친구? 오, 네, 반갑네요. 제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직접 한번 보면 좋겠다 했는데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떤 포럼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되나 많이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뭐 대단하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고 제가 필리핀에서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특강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왔을 때 뭐가 더 유익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든 게 일단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뭐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영상을 먼저 보여주려고 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두 개 영상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꿈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 줌이라든지 이런 매개체 통해서는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더 생동감 느끼게 할 수 있는 건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저도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이렇게 오가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Here we go. 50, 40, 30, 20, retard, retard, retard. 저 앉아 있는 사람이 저고요.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막탄 세부라는 공항에 착륙하는 영상입니다. For the thrust, please damage. Identify of the rigs. Medium cabin precise. Ika memo. Landing of blue. Kandala return. Careful. Please recover. Turning final to J736. Establish final to J736. 지금 보면은 지금은 컴퓨터가 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면 조종관이 있는데 이걸로 조종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오토파일럿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도 오토파일럿 하잖아요. 이제 디스인게이지에서 이제 손으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착륙 전. 이제 스틱을 움직이죠. 비행기는 이렇게 핸들처럼 생긴 요크라는 게 있기도 하고 제가 보는 에어버스 비행기는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돼 있어요. 100 above.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500. 그리고 요 화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기판들인데 비행기 현재 뭐 속도, 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죠. 320, 300. 네? 요 위에 이게 오토파일럿 장치인데 얘를 조절하면서 이제 스틱 쓰기 전에는 저 친구들로 이제 조종을 하죠. 100, 50, 40, 30, 20, retard, retard, retard.
이제 착륙해서 땅에 비행기가 착륙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자동차도 밑에 땅이 안 좋으면 흔들리잖아요. 네, 대박이라고요? 네? 세 발? 네 발? 네 발이냐고? 아, 마스크를 써서 누가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가 물어보는 거지. 아, 비행기가 네 발이냐고요? 자동차처럼 바퀴가 네 개냐고요? 아, 비행기마다 다 틀려요. 네, 바퀴가 많은 적은 비행기는 2개짜리 비행기도 있고, 많은 비행기는 막 10개, 20개씩 있기도 해요. 여기 비행기는 총 6개 있어요. 제가 모는 비행기는. 앞바퀴에 2개 있고 뒷바퀴에 2개 해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착륙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활주로에 내렸고 저 앞에 보이는 터미널로 이제 택시에서 가고 있는 모습. 네? 비행기에서 찍었냐고요? 차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였다고요? 그리고 제가 모는 비행기 이름이 에어버스거든요. 버스. 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버스. 네, 요 정도 일단은 네, 요거는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해요. 높이가 실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래서 뷰가 엄청 좋아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제가 뭐 간증을 하거나 뭐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상을 보면서 하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을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필리핀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필리핀을 갔고 비행을 17살 만으로 한국 나이로 18살부터 비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18살에 시작해서 항공사도 21살이라는 되게 어린 나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내용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불신자들 보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불신자들한테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의 도움이라든지 하나님 대신에 하늘 또는 뭐 신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조종사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오게 된 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어학연수자 방학을 이용해 2달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너무 좋아서 살고 싶어 하다가 2000년도에 이곳으로 완전히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사실 공부를 너무 못했고 많이 방학하던 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좋은 분을 만나게 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 필리핀에 오면서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그때 그 비행기를 타면서 굉장히 황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행기 안에서 들려줬던 노래와 그 분위기, 모든 순간들이 너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비행기에 푹 빠지게 되었고 비행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든 활주로를 보든 비행기를 보든 심지어 비행기 안에 화장실 냄새까지도 비행기에 관한 거라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에 대한 것이면 뭐든지 좋아서 제 방을 비행기 사진으로 도배하고 게임을 해도 비행기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항상 비행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조종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공군 출신 항공사 아부 이니시오, 지금으로 치면 카뎃 프로그램이죠. 또는 한국항공대 말고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마저 2000년도 초반 한국은 항공시장이 작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군 출신 채용 외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공채가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아울러 지금과 달리 항공사도 지금의 반 규모로 2개가 있었고 민간 조종사 교육시설은 한국항공대학교 외에는 아무 곳도 없는 전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든지 비행기에 관련되거나 공항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는데 내가 승무원까지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은 중학교 과정이 없고 초등학교 이후 바로 고등학교 4년 과정을 듣고 대학교를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같은 반에 2살 더 나이가 많은 친구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설비행교육원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자가용 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하고 비행기라는 코드가 맞다 보니 하루 종일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가 벌써 비행을 한다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았지만 그때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어린 친구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승무원이 아니라 조종사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조종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놀러 가서 같이 비행기 게임도 하며 지내던 중에 필리핀에도 항공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넘다 보니 일반 항공이 발달되었고 항공대학과 비행교육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자기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항공대학교로 갈 계획이라며 저더러 같이 학교에 가볼 생각이 있냐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 저도 항공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설로 그 친구 2명은 한 학기 뒤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한 명은 항공대학교에 진학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항공인의 길을 가고 있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이 길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을 염려하셨고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제 상태와 환경을 봐서 과연 조종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저는 비행기가 너무 좋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1학기만이라도 좋으니 항공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결국은 항공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지금은 한국과 같은 6년제이지만 그 당시에는 4년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와서 이곳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이 된 거죠. 그 후에 2년을 더 공부해서 고등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하고 항공대학에 17살의 나이로 바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4년제 항공대학 중 가장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1학년부터 전공 과목을 듣기 때문에 학생이 부지런히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만으로 17살 때 첫 비행을 시작해서 솔로 비행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솔로 비행 후 오물을 뒤집어 쓰는 전통이 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물 세례를 받고도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가용과 사업용 계기 면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대학을 다니면서 학교에 비행기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비행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세스나 150, 세스나 172, 그리고 비치크래프트, 머스키티어, 바론,
트래블 에어, 그리고 파이퍼 토마헉, 일본에서 만든 YS-11이라는 여객기까지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몰아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항공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누고 싶은데요. 2학년 때부터 3년간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에어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비행기 중 약 10대를 가지고 함께 편대 비행도 하고 에어쇼도 참가하고 또 학교 대표로 출전해서 비행기로 풍선 터뜨리기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 조종사들과 겨루어 2등을 한 기억도 있네요. 사진에 보이시는 노란 풍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면 비행기를 몰고 가서 터뜨리는 대회였는데요. 비행기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풍선을 터뜨려야 하는 풍선 대회다 보니 풍선이 워낙 작고 비행기 근처에 오면 풍선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았었지만 제 비행 경험 중 가장 재미있고 스릴 있었던 경험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학교에 들어와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불투명한 진로였습니다. 당시 한국 선배들은 거의 대부분 그만두시는 상황이었고 저에게도 가망이 없는 길이라며 그만두라는 권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력이 0.4, 0.5여서 안경을 썼는데요. 그 당시 항공사와 공군 기준은 0.5에서 0.8이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정 시력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학교 이름이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사과정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가족들의 만류까지 문제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은 대학 졸업하기 직전까지도 제가 조종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장 먼저는 안전을 걱정하셨고 그 당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조종사가 된 케이스가 거의 없을 뿐더러 한국인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비행기에 대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주변에 좋은 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항공대학을 들어가고 한 학기가 지나자 저희 대학교의 이름이 그냥 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나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 안과 의사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며 시력이 0.8에서 1.0까지 나온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안경을 쓰지 않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을 갈지 군대를 갈지 미국을 갈지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알아볼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졸업한 학교에서 교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외국인 교관을 채용할 수 없던 시기였고 항공청에서 면장도 외국인이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든 것을 떠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에 섭섭했던 일이 좀 있어서 교관을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 몇 달 정도 쉬던 중에 어떤 분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교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에서 한 번도 외국인을 채용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교관 의사를 비쳤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교관으로 학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당시 만으로 2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한 반에 약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의도 하고 비행과 시뮬레이터 교육을 시키기도 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학교에 가서 교관을 한 짧은 시간 동안 배운 것이 비행 경력을 떠나 4년간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항공대학교에서 교관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떻게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고 대학 시절을 보냈는지 잠시 나누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 그 다음 이야기들도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더라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인생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조종사가 됐는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조종사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했고요. 영상에 보시면 서론에 이제 좋은 분과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좋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 영상들은 전부 다 찬양이 이제 깔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불신자들에게 그게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좋은 분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한 거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은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 그다음 목사님,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선교사고요. 렘넌트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평신도로서 현장에서 제 전문직을 가지고 하늘을 나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들 섬기고 제자들 섬기고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저는 현재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회사는 로얄 항공이라는 곳으로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얄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소속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요.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역은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미션홈 학사 사역과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조종사 중에서는 제가 아는 조종사 중에서는 가장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했고 가장 어린 나이에 대학교 교관이 돼서 교관이라면 교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20살의 나이에 대학에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여기보다 훨씬 많은 그것도 한국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도 21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의 주제는 꿈으로 잡았어요. 꿈. 여러분들과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무슨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래서 그 당시 제 생각을 기억해 보면 축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유치원 때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맨날 그랬고 군인이 되면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다 그랬고 조금 더 커가지고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얘기했던 것 같고 사업을 그냥 막연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비행기를 타보고 난 순간부터 비행기에 너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날 다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게임, 비행기 사진 모든 게 다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항에서 일만 해도 좋겠다. 나중에는 승무원이 되면 또 좋겠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종사라는 꿈을 꾸게 됐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는 최고 항공사 경영자가 되면 좋겠다. 항공사의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렘넌트고 나이 많은 렘넌트고 아직도 꿈이 있어요. 물론 뭐 조종사로서 꿈을 다 이뤘을 수 있지만은 제 꿈은 그걸 또 넘어서 최고 경영자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고 참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 제복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런 제복 입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막 금을 엄청 많이 이렇게 붙이고 온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게 아까 그 금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한 거 전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여기 어깨에 보면 견장이 있잖아요. 견장이 뭐 은색, 금색 등등등 있는데 어깨에 이제 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도 하고 팔에도 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4개가 최고 많은 거예요. 4개 이상은 달 수가 없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대학교나 비행학교에서는 1개면은 학생조종사, 2개면 자가용 면장 소지자, 학교에서 3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면장, 4개가 있으면 교관이에요. 학교에서는. 근데 저처럼 이제 항공사에 와 있는 경우에는 줄이 하나면은 교육생, 2개면은 교육생이거나 아니면 세컨 오피서라 해서 부기장 밑에 부부기장이 또 있어요. 부기장보다 더 낮은 조종사. 2줄은 부부기장, 그 다음에 결혼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부기장이 예, 그리고 3줄이면 부기장. 부기장은 뭐냐면 기장님 있으면 옆에 보좌하는 부기장.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잖아요. 반장 있으면 부반장이 있듯이 3줄이 있으면은 부기장님. 그다음에 저처럼 4줄이 있으면 기장입니다. 기장은 캡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캡틴은 그 비행기에 배도 캡틴이라고 비행기도 캡틴이라 하는데 캡틴은 그 비행기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모든 총책임자. 예. 그래서 제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에 또 캡틴 모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4줄 설명해주고 싶었고 마침 또 제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지금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나는 꿈이 있는 어린이에요. 나는 꿈이 있는 학생이에요. 오, 굉장히 많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사실 꿈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나이 많은 대학교 랩런트 형 누나들도 사실 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여기 친구들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다 꿈들이 있고 그냥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꿈이 있어서 되게 놀랐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또는 나는 이미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내가 아직 너무 조그맣고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뭐 이미 알 거 다 아는데 나도 이제 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해 준 선생님 중에 한 분 메시지가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천천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여러분 때는 엄청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매일 지루하고 빨리 갔으면 빨리 컸으면 나도 어른이 됐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면 나도 뭔가 일을 하고 돈 벌었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초등학교 때 얘기해 줬던 게 시간이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너네가 준비하면 무슨 꿈이든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줬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대가 되게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나이예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선생님, 요리사, 조종사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잠재력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나는 어리니까 노는 게 좋으니까 게임하는 게 좋으니까 영상 보는 게 좋고 맨날 놀고 그럼 오늘을 계속 발전 없이 놀고 시간을 계속 보내기만 하다 보면 그러면 미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습관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 당연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사모늘과 서밋타임 하는 건 기본이고 영적 서밋을 도전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시간표에부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이에서는 사실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나이에 뭐 대단한 걸 준비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꿈만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애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현실화하고 실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는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이 학교에서 너무 잘 여러분들 지도하고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되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왜 조종사가 돼야 되고 왜 요리사가 되고 왜 선생님이 되고 왜 경찰이 돼야 되고 왜 과학자가 돼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막연히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이거 하면은 해외도 많이 다니니까,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꿈이 있어도 그냥 막연한 꿈일 때도 있었고, 맨날 바뀌는 꿈일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공부하기도 싫고 사는 것도 특별히 재미가 없고 이랬는데, 제가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꿈이 생긴 다음부터는 공부도 재밌게 되고 조종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도 하게 되고 했는데, 그 언약과 진짜 꿈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꿈들을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꿈들의 답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꿈도 세계복음화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자도 되고 싶고 요리사도 되고 싶다 했는데, 이런 직업들은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크면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꿈을 이뤄나갈 수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하는 꿈은 뭐라고요? 네, 세계복음화. 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많이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을 텐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되고, 이게 단순히 그냥 외워지고 맨날 얘기하듯이 볶음밥 얘기하듯이 볶음밥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한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학업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도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재밌기 위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산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계속 넘어지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다고 해도 정신 문제 오고 시달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집사님하고 같이 조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엘리트고 전문인이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조종사가 됐지만, 성공하고 나서도 무너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꿈 중에 최우선 언약 꿈이 돼야 되는 건 세계복음화. 그 꿈이 내가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냐, 땅끝까지 237 막 얘기하는데 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죠?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죠? 왜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세계복음화 위한데, 그럼 세계복음화는 왜 해야 될까요? 맞아요. 복음 전하는데 누가 시켰어요? 세계복음화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이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잡히고, 그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서밋 타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 선교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좋은 렘넌트로, 제자로,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깁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전문직을 위해서 지금부터 전문 공부할 때는 아니에요. 기본기를 공부할 때잖아요. 기본 기초 그런 공부들을. 그래서 진짜 그 언약과 힘이 있으면 지금 수학 공부, 국어 공부, 도덕 공부, 뭐 과학 공부 등등등 많은 것들을 시작할 텐데, 공부할 수 있는 맛이 나요. 공부할 수 있는 재미가 생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 인생을 바쳐야겠구나, 내 한 몸을 다 드려야겠구나 라는 그 한이 생기면 진짜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꿈들이 갖고 있는 건 좋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이뤄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꿈들을 이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나는 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또 바꿔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지금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건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학업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점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조종사든지 뭐 요리사든지 선생님이든 과학자든 그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보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좋으니까 비행기 장난감 갖고 놀았죠. 비행기 사진 붙였죠. 비행기 게임 했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 부탁해서 조종사 아저씨들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과학 관련된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만날 수 있으면 과학자를 만나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책을 보고 있어요. 사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학자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요리사도 마찬가지로 요리가 진짜 재밌어.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요리사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뭐가 될래요 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세계보고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 가지고 공부, 지금 학교에서 그 가운데 기회가 되면 책을 통해서나 인터넷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만남을 통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못 만나면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서라도 물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때가 돼서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은 시간이 정말 안 갈 때라고 생각할 때예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너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느껴지는 게 그냥 눈만 감고 일어나면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막 시간을 재도 하루가 안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나요? 지금 벌써? 예,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제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제 나이가 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라도 제가 왔으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질문 주세요. 네, 누구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는 여기 했고 여기 했으니까 뒤에서부터 올게요. 이번에는 저 뒤에 손 가장 높이 든 선생님, 수학 선생님. 타갈로그어로 비행기가 뭐예요? 에어플라노. 예, 영어로는 에어플레인이잖아요. 따갈로그로는 에어플라노예요. 예, 스페인어로 비슷해요. 따갈로그를 안 해요. 근데 필리핀 말을. 필리핀에는 언어가 1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따갈로그예요. 예. 그다음 뒤에 저쪽 검정색 여자 학생 맞나요? 남자 학생인가요? 예, 죄송해요. 남자 학생 머리가 길어서 죄송해요. 네, 남자 학생. 예, 예.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으니까 집사님이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계속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비행기. 네네, 뭐가요? 엄청 재밌죠.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게임하는 거는 화면 보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하잖아요. 훨씬 더 재밌어요. 네. 제가 뒤에서부터 올게요. 파란 옷 입은 뒤에 친구도 아까 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손 내리고 뒤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불러줄게요.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무서웠어요? 처음 탔을 때 엄청 무서웠죠. 처음 탈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행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비행기 타니까 막 울렁거리고 미식거려서 나 조종사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죠. 사탕 먹어야 돼요. 그래요? 사탕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훈련기는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객기랑 다르게. 그래갖고 처음에는 무섭지 않게 비행기에 적응이 되게 하려고 교관들이 롤러코스터를 태워줘요. 이렇게 막. 그래서 처음 비행할 땐 되게 무서웠죠. 그다음 뒤에. 아니요, 맨 뒤에.
한 줄씩 할게요. 무슨 비행기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비행기는 되게 많이 타봤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객기 종류도 거의 여러 가지 많이 타봤고, 경비행기도 많이 탔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은 긴데, 제가 직접 몰았던, 그러니까 제가 직접 조종사로 몰았던 비행기들 종류는 세스나 150, 172, 머스키티어, 바론, 트래블 에어, 그 다음에 YS-11, 렛 410, 도니어 328, 에어버스 319, 320, 31. 제가 직접 몰았던 비행기만 해도 11대예요. 제가 직접 비행기를 모는 게. 예. 근데 제가 탔던 비행기까지 하면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참고로 집사님은 벌써 비행 시간이 9,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탄 거예요. 예. 네, 그다음 요리사 친구. 비행기 몇 킬로미터까지 높이 나가셨어요? 비행기 몇 킬로미터까지 날을 수 있냐? 좋은 질문이에요. 비행기 종류마다 다 틀려요. 아까 경비행기 학생들이 타는 경비행기는 보통 뭐 10,000피트까지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힘들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상 갈 수 있지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0피트 이하, 10,000피트라고 하면 3,000m 정도. 그래서 조그만 그런 훈련기들은 3,000m 밑에서 비행을 하고요.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여객기, 항공사에서 쓰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만 피트 안팎, 4만 피트면은 한 13,000m 정도 안팎 될 거예요. 13,000m 정도 안팎까지 이제 비행이 되고 정찰기라든지 이런 비행기는 훨씬 더 또 높이 올라가요. 막 5, 6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다음 미술 선생님. 그런데 비행기 조종은 어떻게 하는지. 아, 조종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요? 미술 안 가르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종사 하고 싶어요. 저 비행기 조종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항공사에서 똑똑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조종사를 만들어주는 코스가 있고 공군 장교로 갈 수가 있어요. 공군에 가서 전투기를 몰면 제대하고 나서 항공사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항공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을 나와서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운전면허 학원처럼 비행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에 가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친구. 비행기를 몇 번 조종해 보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행 조종사의 경력은 시간으로 이제 따지는데요. 저는 지금 한 9,000시간 정도 비행기를 조종을 했고 비행은 벌써 거의 19년 가까이 비행했습니다. 이제 18년을 꽉 채웠습니다. 18해를 꽉 채우고 이제 19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제일 많이 운전했던 비행기는 뭐예요? 가장 많이 비행한 게 아까 그 영상 봤잖아요. 이거 했던 거 에어버스 320이라고 그 비행기를 가장 많이 비행을 했습니다. 에어버스 320. 에? 그걸로는 못 터뜨려요. 큰일 나요. 풍선 터뜨릴 때 했던 거는 2인승 비행기. 2명밖에 못 타는 조그만 경비행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란 풍선 봤잖아요. 에어쇼에서 제가 무전으로 풍선 올려주세요 외치면 밑에서 풍선이 올라와요. 그럼 풍선이 하늘로 올라오면 비행기를 풍선이 올 때 이렇게 치면 풍선이 다 날아가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프로펠러 요 가운데 스피너로 해도 이게 튕겨 나가기 때문에 여기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그럼 풍선을 위에 와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탁 세게 쳐면 팡 터져요 풍선이.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예. 엄청 재밌는데 무섭죠. 네. 잠깐 순서가 되면 네. 네?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 질문. 잠깐 주황색 친구가 질문했었나요 지금? 예. 그 다음 맞아요? 예. 그 다음 친구.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어디세요? 가장 보람을 느낀 점? 어떤 부분에서요? 비행기 탈 때나 비행기나. 비행하는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 손님을 당연히 안전하게 모셨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최근에는 별로 없었지만 예전에 처음 들어간 항공사가 되게 어려운 비행을 많이 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도 비행을 하고 비행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도 비행을 하고 공항도 되게 어려운 데를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 막 그냥 땅바닥
활주로도 없는 그냥 활주로 같지도 않은 흙바닥 아니면 잔디바닥 이런 데 막 들어가는 항공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할 때 위험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좀 위급하거나 위험하거나 비상 상황을 되게 많이 맞이했었는데 그 비상 상황 때 또는 날씨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안전하게 비행을 완료시키고 손님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되게 보람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비행하면서는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20몇 명이나 되는 분을 한 번에 제 비행기 다 모시고 보라카이라는 섬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필리핀에 계시는 거의 한 80% 이상 선교사님들이 다 제 비행기를 탔어요. 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만날 때 제가 교회에서 땡깡 피우던 것부터 봤던 선교사님들을 다 비행기로 모시고 효도 관광을 간 거죠. 그때 제가 안내 방송으로 존경하는 우리 전도자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앞에 제트기와 비행기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제트기도 비행기고 비행기도 비행기인데 그게 이제 아마 질문이 제트기도 비행기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제트 엔진이 있고 피스톤 엔진이 있고 옛날 레디얼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제트기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제트 엔진을 묻는다면 제트 엔진은 터바인 제트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제트 엔진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제트가 있고 터보 제트 엔진이 있고 터바인 프로펠러 엔진이 있고 프로펠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다음에 터바인 팬 엔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여객기는 터보 팬으로 돼 있는 제트 엔진을 타고 다니고 전투기는 터보 제트가 돼 있는 엔진을 많이 타고요. 그다음에 프로펠러가 달린 여객기는 터보 프롭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정확히 뭔가요?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트기는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건데 프로펠러 중에도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게 있고 그냥 자동차랑 똑같은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도 있어요. 네. 여기 비행기 어떻게 만드냐고요? 공장에서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요. 조그만 비행기들은 사람들이 수제로 만들기도 하고 큰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라인이 있어서 기계들이 이제 만들면서 사람이 또 거기서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죠. 비행기는 한 공장에서 보통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공장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만들죠. 여러 나라에서 갖고 와서. 앞에 질문. 비행기 운전은 몇 명이서 해요? 몇 명이서 운전을 하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은 여객기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항공기는 보통 조종사가 2명은 있어야 돼요. 미니멈. 최소 2명이 있어야 되고 미국, 유럽 이렇게 멀리 가는 비행기는 3명에서 4명까지도 타요. 하지만은 아까 경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는 혼자만 있어도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오는 비행기들은 무인 비행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없이도 그냥 조종하면서 땅에서 조종하는 비행기들 그런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따갈로그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래요? 네, 따갈로그로 네, 그러면 ako po siya ay Moises and natira po ako sa Pinas and mga 35 years po na ako na yan. And then ang trabaho ko ay piloto ng eroplano nasa Pinas. Yeah. Salamat. 네,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모세고 필리핀에서 살고 그다음에 나이는 이제 35살이고 만으로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조종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거 없나요, 이제? 마무리해도 되나요? 또 있네요. 네, 이렇게 더 질문 받아도 되나요? 네. 헵시바? 네, 그거 안 한 친구? 예. 비행기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버튼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버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도 비행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버튼 개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좀 쑥스럽네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세봐야겠어요 다음에. 버튼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조종석 안에도 버튼이 위에, 앞에, 옆에 다 있는데 뒤에 또 캐빈에 가면 또 승무원들이 있는 쪽에도 버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차마 다 세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마다 버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직접 봐서 너무 재밌고 감사했고 작년에 영상으로 보고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약속을 한 걸 지킬 수 있어서 또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보기로 했던. 궁금한 게 또 있으면 아까 영상들 하면서 소개했는데 캡틴 모세 파일럿 모세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거기 오면 제가 비행하는 영상들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캡틴 모세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모님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들 통해서 저한테 궁금한 게 또 생기면 특히 조종사 진짜 하고 싶으면 궁금한 것들 계속 연락하면 카카오톡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계속 연락할 수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집사님 이름이 캡틴 모세예요. 캡틴 모세 기장. 한국말로 하면 모세 기장. 심정보는 한국 이름이고 영어 이름은 모세예요. 예. 모세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